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이 과실나무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도내에서도 처음 발생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조사와 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쏘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가 의병의 날이었습니다. 의병과 애국지사 후손들에게는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고 의병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겠고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뚜렷한 치료제가 없이 막대한 피해를 내는 과수화상병이 비상입니다. 농도 전북에서도 처음 발생해서 농정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는데요. 확산될 경우에는 과수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낭상면의 한 과수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잎과 줄기가 시들고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방제 기술이나 치료제가 없어 과소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것입니다. 농가 주인이 지난달 15일쯤 잎이 시든 것을 처음 발견했는데 닷새 만에 눈에 띌 정도로 번지기 시작해서 보름 만에 과수원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많이 확산되는 경우는 주위에서고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사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농장에는 사과나무 800주와 배나무 120주, 그 밖에 매실과 자두, 살구와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모두 매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는 세균성 병으로 사과나 배에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완성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사과 주산단지인 충주 등지로 번져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 확진된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잔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만 번지지 않지. 농정당국은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있는 8개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조사를 마쳤고 5km 내에 있는 13개 농장에 대해서는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도내 과수 농가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도내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 들어 처음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다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치명률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 온도 18도씨 이상에서 활성도가 높아지며 여름철에 해수나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순차적 등교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고등학생 700여 명, 중학생과 초등학생 각각 100여 명, 유치원과 어린이집 10여 명 등 모두 1,017명이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학생이 의심 환자를 접촉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정읍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한 정읍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1,138개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해당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개원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며 내일부터 59곳의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머리에서 사냥용 화살촉이 발견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40대 남성의 짓이었습니다. 법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례를 기준으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군산의 한 길고양이 보호시설. 개처럼 사회성이 좋다고의 이름 붙은 이른바 개냥이 천국인데 유독 한 마리만 경계를 쉽게 풀지 않습니다. 한쪽 눈이 불편한 이 고양이의 이름은 모시. 지난해 7월 머리에 모처럼 뾰족한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돼 붙은 이름입니다. 모시는 안타깝게도 한쪽 눈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지만 화살촉이 뇌를 가까스로 비껴가면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현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동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가해자는 47살 박모 씨로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피고인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주거지 마당에서 화살촉을 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와 비슷한 형량이지만 동물단체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좀 많이 아쉬운 판결이다. 예전에도 길고양이 학대했을 경우 징역형이 나왔지만 역시 집행유예로 아무것도 처벌받은 결과물이 없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과연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집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 손괴 혐의까지 추가해 가중 처벌해왔습니다. 최근 법원이 벌금 대신 실형을 선고해 엄벌했던 사건들의 공통점도 개와 고양이가 모두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이란 점입니다. 실형이 나와가지고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길 아이들도 절대 학대해서는 안 된다. 길 아이들이라고 주인 없다고 이렇게 학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동물단체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부턴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조용식 청장이 전북지방경찰청 내에 사비를 들여 설치한 표지석과 관련해 이 치적쌓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도민들이 표지석 설치를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있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비를 들여 설치했을 뿐 치적쌓기라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청 내 화단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나무를 심은 것도 조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31살 최신종과 최근 1년 동안 통화를 주고받은 1,148명과 관내 실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추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 범행에 대해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아내의 지인인 34살 A씨와 사회관계망 채팅을 통해 만난 부산의 29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의병의 날이었습니다. 일제 억압에서 벗어난 지 75년이 됐지만 아직도 의병과 애국지사 후손들에게는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고 의병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조차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송인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익산에서 봉기한 이규홍 의병장. 20여 년에 걸친 처절한 의병 투쟁과 망명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만석군이던 전 재산을 팔아 무기를 구입한 뒤 7명의 참모와 7개의 지대장으로 구성된 의병 300여 명을 모았습니다. 5개월간 전북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패배해서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파리평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선생에게 1,300원, 김좌진 장군에게도 독립자금 3,000원을 지원하다 결국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다 5년간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그렇듯이 자녀들은 평생 탄압과 가난을 대물림받았습니다. 이 아들, 딸들도 언제 죽었는지 또 본인도 어떻게 됐는지 어디 흔적도 발자취도 찾아볼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의병장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자발적인 기념사업회가 결성되고 지난 17년에는 기념관 시설 승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보훈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의무화하지 않아 몇 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니까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조촐한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자 대부분은 해방둥이 이전 세대여서 10수년 후에는 의병 정신을 기릴 기념식조차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인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주시 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예산 29억 원을 투입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업체에 최대 50만 원 한도로 카드 수수료 0.8%를 전액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지난해보다 4천 명 늘어난 9천 명으로 추산되며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전환 요구에 전북대가 전환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기능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도 병행하자는 건데 전라북도와 정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전환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국립감염병연구소 전환 요구에 전북대가 기존 연구 병행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시설로 그간 진행해온 연구를 접기도 인력을 줄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 전환이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조건을 단 겁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복지부 쪽에 무상 임대를 해서 시설을 50% 정도 같이 공동 활용하는 정부의 장기간 연구시설을 임대해 코로나19 등 긴급한 전염병 연구에 활용하고 대학의 기존 연구도 병행하자는 제안. 오는 9월 오송에 국립감염병연구소 개관에 맞춰 동시 개관이 가능하고 추 유휴부지에 연구시설 신축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북대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충분히 협의해서 전북대의 애로사항도 해결을 하고 도내 정치권도 국립전환은 향후 연구 범위 확대와 인력 충원, 취업 확대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많은 연구 인력과 기자재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관련된 연구소들도 다 들어오겠죠.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집단 감염병 예방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익산에 관련 기관까지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섭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올 상반기에 변호사 1명과 사업개발 산업안전 분야 경력직 4명, 체험형 청년 인턴 6명 등 총 1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공사 측은 신속한 새만금 사업 진행에 유능한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직무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올 2학기 임용 예정인 교육장 공모제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장 지원 자격은 현재 초중등 교장 및 현 직위,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 현장 심사를 시작으로 26일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최종 임용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남원시가 산단 근로자를 위한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통근버스 이용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의 이번 통근버스 운행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행 구간은 80여 개 업체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광치와 노암 산업단지이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2회씩 넉 대의 버스가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배차 간격이 길고 이동 거리가 멀어 근로자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큰 기대가 됩니다. 철도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네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섬섬옥수 익산역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경력단절 중증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여성장애인 2명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의 경력 개발 및 취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이 익산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쉼터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군산시가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5만 8,035명이 수령했습니다. 군산시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와 거동 불편자, 독거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항일 의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7연의 총 합동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7연의 총은 전북 기념물 제27호로 신명선 의병장이 이끌던 의병 150여 명의 유해가 모셔진 곳으로 1969년 주민들이 계곡 근처에 묻혀있던 유해를 수습해 조성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창업농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선정한 2020 청년 창업농 1,600명 가운데 전북 출신이 282명으로 전체 17.6%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창업농에 선정되면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어촌 공사의 농경지 2헥타르를 우선 임대받고 융자금도 3억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장애인이나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에너지 사용 요금을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액 비용은 1인 가구 9만 5천 원 선에서 2인 가구 13만 4천 원, 3인 가구 16만 7천 원이며 겨울철에 지원이 집중됩니다. 네, SK 넥실리스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읍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정읍시와 전라북도는 SK 넥실리스와 동박 공장 증설 관련 투자 협약을 맺고 1,200억 규모의 제6공장을 오는 8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SK 넥실리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제6공장이 가동하면 SK 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능력은 5만 2천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경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 이수자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5번째 개인 발표회를 갖습니다. 익산시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이 부채문화주간 특별기획 전시로 선자장 엄재수 명인의 신작과 소장품을 선보입니다. 최은우 작가의 3번째 개인전 경계에 선 사람들이 오는 10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군산 출신의 독립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군산 3.1운동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은 오늘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인문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문화도시 시민이야기마당을 진행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대입 전형 준비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오는 6일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청년 인턴 참여자를 오는 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전주 자연생태관은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토요 생태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도는 오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겠고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낮 기온 28도, 익산 13도에서 28도, 동북권 무주는 11도에서 29도, 장수 10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15도에서 26도, 고창은 13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 익산, 부안, 임실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